네, 디귿번 다시 좀 봅시다. 정신 차렸죠? F 합성 G로 바로 그냥 좀 해석을 할게요. F 합성 G라는 것은 X 자리에 GX 다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2이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자리에 그대로 다 집어넣고 있어요. 보이지? 이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제 X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지 얘랑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 한번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다는 건 X제곱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 절대값 X제곱 저거 풀어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맞아요? 그러면 X제곱이 0부터 4까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지? 자, 그리고 X제곱이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범위 그대로 나올 거예요. 요 범위 그대로.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이쪽 범위요. X제곱 마이너스 2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요. 자, X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거지? 그지? 이때 만족하는 X값 없죠. 여기서는 함수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X제곱이 0보다 작은 X값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로만 정의가 된 거죠. F 합성 G가. 그럼 얘랑 똑같지? G 합성 F에다 마이너스 달 거야. 그럼 마이너스 달면 이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 뱉어요. 얘도 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 뱉고 있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얘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예요 또.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예요. 그래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됐나요? 8번 봐요. 자, 집합 x 1, 2, 3에 대해서 두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둘 다. 자, 옳은 것만 고르래요.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이면 g 합성 f는 항등함수다. 얘들아, 항등함수 뭐라 했어? 나를 넣으면 내가 나와요. 알겠죠? x로 넣으면 x가 나오고요. y를 넣으면 y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시로 y는 x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번 fx가 x라고요. 항등함수니까요. 맞아요? 자, gx도요 x예요. 항등함수라서요. 됐나요? 자, 그러면 g 합성 f는요? 이거는 fx라는 거 있지? 얘가 x라며. 맞지? 그러면 gx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자, gx는 x라며요. 아하, g 합성 fx도 항등함수구나. 됐니? 기억번 맞아요. 자, 니은번 g 합성 fx가 항등함수면 fx는 1대1 함수냐 물어봤어요. 니은번 g 합성 f가 항등함수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봐봐. G에 F라는 얘가 들어가서 어떤 X값을 지금 뱉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G의 정의역이 뭔지 한번 좀 봐보세요. 정의역이 X예요. 즉 1, 2, 3이라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G의 어떤 정의역이라는 얘는요.
이해돼요? G의 정의 여기 1, 2, 3이죠 지금. 맞아요? 이러니까 F의 치역도 (1, 2, 3이) 나와야 된다고요. 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봐봐. 만약에 F의 치역이 있잖아. F가요 이런 함수였다 칠게요. 함수 중에 있죠? 충분하죠?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F의 치역이 1, 2인 거지 얘들아. 그러면 1, 2가 들어가요 여기에. 맞아요? 그러면 G라는 얘는요 1, 2가 들어가서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이게 끝인 거야. G 합성 F가. 오케이? 이거 정의 안 되죠 함수. 왜요? 3은 정의가 지금 안 돼버리고 있잖아요. 됐어요? 이 3이 정의가 되어야지만 G라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해돼? 찬미야 이해되니? 아닌 것 같은데. 서연아? 유서연씨 졸지 좀 마세요. 졸리면 좀 뒤로 나가. 너 오늘 너무 존다. 이거 이해되나요? 예원아 이해됐니? 형규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해됐어? G의 정의역이 1, 2, 3이기 때문에 F의 치역도 1, 2, 3이 되어야 해요. 그럼 1, 2,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얘가 1, 2, 3, F가 1, 2, 3. 이 경우 안 된다고요. 치역이 1, 2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된다고. 1, 2, 3을 가지고 가려면 이런 식으로는 생겨야 된다고요. 1대1 함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G 합성 F가 1대1 함수이면 F 또는 G 중 어느 하나는 항등 함수다. 이거는 좀 발레 찾기가 힘들긴 한데요. 내가 F랑 G를 1대1 함수로 한번 만들어봐. F랑 G를 1대1 함수를 만들 거예요. G 합성 F가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 거예요. 즉 G 합성 F의 치역이 1, 2, 3이 나오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F 또는 G 중에서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요. 항등함수는 1이면 1이고 2이면 2이고 3이면 3이고 이렇게 되는 게 항등함수거든. 오케이? 그런 경우를 제외시키고 좀 만들게요. 발레를 찾기 위해서요. 결국은 얘네가 화살표를 일단 다 받으면 돼. 다 받으면 돼요. 다 받으면 돼요. 그럼 얘는 항등함수여야 되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꼭 이럴 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면 F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항등함수 아니고요. G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나는 G 합성 F를 1대1 함수를 만든 거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은 3개이면 된다고. 얘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왜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도 3개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번이 틀려요. 굳이 항등함수가 항등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치? 자, 69번 봐요. 자, 세집합 있어요. 세집합에 대해서 F랑 G가요 각각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Z라는 게 Y에서 Z로의 함수, G라는 게 Y에서 Z로의 함수 0, 1 이렇게요. 자, X부터 Z G 합성 F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해요. 상수함수라는 건 하나의 숫자로만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의 숫자로만 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있잖아, 이 F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2개였어. 2개였으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 맞지? 근데 만약에 1개였다 생각해 볼래요? 1개였어도 가능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F의 치역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첫 번째, F의 치역이 1개인 경우.
아니, 두 개인 경우가 더 쉬우니까 두 개인 경우 좀 먼저 볼게. F의 치역이 두 개인 경우야. F의 치역이 두 개이려면요, 이 1이 갈 수 있는 거 한번 선택을 해봐요. 두 가지죠? 이렇게 선택했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 선택해봐요. 그러면 한 가지예요. F의 치역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한 가지. 됐어? 자, 그리고요, 얘 F 고른 거고요. G 고를게요. G는요, 0을 선택하는 경우나, 이게 한 가지죠. 그죠? 다 0으로 가야 돼요. 상수함수가 돼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두 가지밖에 없구나. 다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 1로 가거나. 됐어? 자,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경우. F의 치역이 한 개인 경우. 자, 그러면요, F 먼저 고를게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예요. 2로 가거나 3이 가거나 3으로 가거나. 맞아요? 그러면 2는 자동 배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 2로 가거나 다 3으로 가거나 총 두 가지 나온다고요. F 고른 거. 됐어요? 자, G 고를게요. G는요, 지금 G2라는 함수값이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G2라는 함수값이요, 1이 될 수도 있지. 그지? 맞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G3이 선택됐다고 할게요. G3이라는 얘는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봐봐, 얘들아. 내가 합성만 할 거지, 지금. 그러면 G2라는 얘는 0만으로 갈 수도 있고 1만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상수함수죠. 그죠? 근데요, 이 G 함수는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이 어디론가로는 가고 있었을 거야. 이해돼? 하지만 난 3에다가 3이 궁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딘가로는 가고 있었어요, 이 3은.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3도 골라줘야 돼요. 0 또는 1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로 갔어. 그랬었을 때 3이라는 얘가 0으로 가도 상관없고 1로 가도 상관없어요. 상수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얘가 2가 1로 갔어요. 3이라는 얘가요, 0으로 가도 상관없고 1로 가도 상관없다고요. 오케이? 난 G의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됐어? 그래서 얘는 총 8가지 나오네요. 아마 이걸 못 찾았을 거야. 이 3을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야. 쌤 그냥 이거 한 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두 개 고른 거 이거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얘 팔 뻗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뻗어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입니다. 70번 봐요. fx 주어져 있고요. gx a에서 찢어져 있는 함수. f1 집어넣고 g4 집어넣어서 57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합을 s. 여기서 문제가 뭐 생기냐면, 일단 f1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거든. f1이 1 플러스 a죠. 그죠? f1이 1 플러스 a고요. g4는요? 몰라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4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맞죠? 근데 4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함수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거기서 쪼개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첫 번째, a라는 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로 볼게요. 작거나 같을 때로 볼게요. 작을 때로 보는 게 편하냐? 4
작거나 같은 4 작거나 같을 때로 볼게요. 상관없네요. 자,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G4라는 게요. G4라는 게요. 여기로 들어가죠, 지금. 맞아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됐어? 그럼 G4라는 것은 16이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좀 적어봅시다. 주어진 식은요. G에 1 플러스 A 더하기 16이 5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 플러스 A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봐. 1 플러스 A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지 않냐? A보다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A보다 크잖아. 1 플러스 A. 맞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16이 57이다. 라고 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A 값 2개 나오는데 A가 4보다 작은 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A가 4보다 크면요. A가 4보다 크면 G4의 값이요. A가 4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4, 2, 8이니까 2냐? 그래서 엄매 여기 잘못 적었구나. 네, F16이요. 합성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이거 합성은 쉬우니까. 됐죠? 자, 그럼 얘는 G에 1 플러스 A 플러스 F에 2 이걸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얘가 57이다. 얘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1 플러스 A는 여전히 여길 들어갈 거거든. 1 플러스 A는 A보다 크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때도 A값 2개 나옵니다. 이 범위에 맞게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영우야. 나가 뒤로. 나가라는 말 하게 하지마. 네 알아서 나가. 자, 두 이차 함수 있어요. fx랑 gx. x에 대한 방정식 f 합성 gx가요. fx가 나온대요. 방정식이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러면 나 이렇게 좀 볼게. 방정식이라 했잖아. 그치? 자, f에 x자리에다 gx를 집어넣은 식으로 좀 좌변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g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gx 플러스 3은 fx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요. 자, 이거 좌변으로 넘기잖아? 그럼 인수분해 된다? g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배의 gx 빼기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gx 마이너스 x라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게 돼요. 나머지 애들 적어주시면 gx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되죠? 3은 사라지고요. 됐어요? 인수분해 그냥 빨리 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넘겨갖고 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에서 gx가 x이거나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어요. 그죠? 자, gx 2차 함수예요. 얘 1차 함수예요. 교점의 개수로 좀 해석합시다. 알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어.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0개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교점의 개수가 1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교점의 개수가 1개 나와야 돼요.
됐어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은 실근의 개수인 거잖아. 맞아요? 자, 마찬가지 얘가 0개 나왔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얘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돼야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총 케이스 3개로 쪼개서 볼 겁니다. 케이스 3개로 쪼개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나 한 개 한 개 먼저 할게. 이게 지금 한 개고요. 근의 개수가 한 개. 한 점에서 만날 때 gx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에 근의 개수가 한 개일 때요. 이렇게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나오고 여기서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결국은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중근 가져야 됩니다. 됐죠? 얘 2차 방정식이잖아. 여기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x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는 게 중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중근. 여기에 판별식을 해보시면요 9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판별식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거든. 둘 다 만족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안 되죠. 그죠? 이럴 수가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경우 하고 보는 거야. 두 번째 경우 여기가 두 개일 때로 좀 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0개일 때로 좀 볼게. 자, 그럼 판별식은 그대로일 거고요. 자, 두 개이려면 여기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A의 범위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가 0개고 여기가 2개잖아? 여기가 0개고 여기가 2개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둘 다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됐어요? 72번이요. 자, 0부터 3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자, f합성 fx는 kx 플러스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 구하라고요. 결국은 이거 합성하란 소리네요. 합성하란 소리고요. 자, fx를 식을 작성을 해서 합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 복잡스럽습니다. 너무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자, 뭐 먼저 적냐면 요 x 먼저 적어요. 그리고 이 fx를 적어요. 그리고 얘 적어요. 자, 보면 x, fx, fx요. 자, 봐봐 얘들아. 결국은 내가 함수를 그려야 하는 부분에서 정의역에 좀 초점을 맞춰봐요. 정의역이 fx죠. 그죠? 그죠? f 입장에서는 치역이에요. 얘는 치역이에요. 됐어요? 근데 치역이 정의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합성을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쪼개줄 거냐면 이 정의역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치역을 쪼개줄 거예요. 알겠어요? 정의역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치역을 쪼개줄 거예요. 즉 1에서 쪼개버릴 거라고요. 됐어? 정의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정의역이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잖아 지금. 얘도 F 입장이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1로 치역을 또 쪼개줘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여기 함수값 좀 x값 좀 찾읍시다. x값 찾을 건데 x값 어떻게 찾냐면 여기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 3만큼 증가하죠 지금. 그죠? 1대3의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가 3분의 2겠네. 맞아? 그리고 얘는요 1대1의 비율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2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x값을 나눌 거예요. 요쪽 함수, 요쪽 함수, 요쪽 함수, 요쪽 함수 다 나눠서 볼 겁니다. 총 4개의 범위로 쪼개져야 돼요. 알겠죠?
자, 0에서 3분의 2로 갈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0에서 3분의 2로 갈 때 3에서 1로 떨어지죠? 맞아요? 3에서 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치역으로 구했지만 결국은 이 입장에서는 정의역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3에서 1로 변할 때 저 f는 어떻게 변하냐? 3에서 0으로 변하고 있죠. 됐어요? 2에서 0. 자, 그 다음에 3분의 2부터 1까지로. 3분의 2부터 1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면 1에서 0까지로 변하고 있죠, f는. 그럼 나 얘를 다시 정의역으로 집어넣는다고. 정의역으로 집어넣었을 때 f의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에서 0으로 변하고 있었을 때 f는요, 0에서 3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0에서 3으로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로 좀 쪼개셔야 되죠. 1에서 2까지로 쪼개게 되면 0부터 1까지로 가고 있죠. 됐어요? 0부터 1까지. 자, 그럼 얘가 지금 정의역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된다고. 0부터 1까지로 가고 있으면 3부터 0까지로 떨어지죠. 됐어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 자, 마지막이야. 2부터 3까지로 가요. 자, 2부터 3까지로 갔었을 때요, f는요 1부터 2까지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1부터 2까지로 변하고 있고요. 1부터 2까지로 변하는 게 정의역으로 들어가요. 정의역으로. 그러면 1부터 2까지로 변할 때 f는 0부터 1까지로 변하고 있네요. 됐어요? 자, 이게 이제 f 합성 f입니다. x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합성을 시키면 함수는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있나요? 그대로 그릴게요. 세 개까지만 그려도 되지. 자, 그릴게요. 0부터 3분의 2까지 변할 때는 2부터 0까지요. 0부터 3분의 2까지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3분의 2입니다. 됐어요? 자, 3분의 2부터 1까지는요. 3분의 2부터 1까지는 0부터 3까지요. 0부터 3까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변할 때요. 1부터 2까지 변할 때 3부터 0까지요. 3부터 0까지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변하고 있을 때 0부터 1까지요. 0부터 1까지. 됐어요? 이게 F 합성 F입니다. 됐니? 자, 그럼 이 점에서 만나게, 이 점이래. KX 플러스 1이랑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되도록이잖아. 그러면 KX 플러스 1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고 있거든. 맞지? 자, 그럼 4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봤자 하나, 둘, 3개야. 최대 3개야. 맞지? 딱 4개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기 딱 지날 때요. 오케이? 기울기 0이죠. 그죠? 그러면 점점 작아져도 4개씩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요. 그죠? 언제까지 가능하냐? 저 2,0 지날 때까지요. 하나, 둘, 3개. 그죠? 그러면 K가 0부터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2를 지날 때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자, 2를 지난다 하면 2,0에 대입하세요. 2K 플러스 1은 0이요.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돼요. 됐어요? 원래 이렇게 나와. 근데 K가 0이라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니? 아우 힘들다. 73번 한번 봐볼까요?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X1, X가
얘들아 봐봐. x값이 크면 y값은 더 작은 값을 뱉어. 이런 말 아니냐? x값이 크면 y값은 더 작은 값을 뱉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보자. 이런 함수였어요. 그럼 x값이 크면 y의 값이 크게 나오진 y의 값이 크게 나오죠. x의 값이 큰 값에 따라서 y의 값은 더 크게 나와요. 맞아요? 얘에 비해서 말하는 거야. 영우야 너 앉지 말라니까. 억울한 표정 짓지 마. 너 조는 거 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요. 이렇게 생기면 x1, x2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럼 x값이 커지면 y값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x값이 컸어요. y값이 더 작죠? 얘에 비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나번 조건은요. 감소함수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값 넣으면 더 커질 거야. 알겠어? 작은 값 넣으면 커질 거야. 오케이?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요. 작은 값 넣으면 커질 거야. 오케이? 자, f 역함수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고요. 1대1 함수라는 소리고요.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자, 기억번 한번 봐볼래? 기억번이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뭔 말이냐면 A랑 B의 대소관계를 너네가 알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된다면 FA랑 FB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볼래? 어떻게 돼요? 작은 거 집어넣으면 더 큰 거 나온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F에 FA 집어넣은 거랑 F에 FB 집어넣은 거를 보면 되잖아. 그러면 작은 거를 집어넣으면 더 큰 게 나와야 된다고요. 맞아요? 딱 그 한마디면은 문제가 다 풀려요. 이겁니다. 틀렸네요. 됐어요? 작은 걸 집어넣으면 큰 게 나와요. 자, 니은번은요? 니은번 보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맞아.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내가 감소하는 함수 아무거나 하나 다 가져올게. 이렇게 생겼어.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의 역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여전히 감소예요. 만약에 내가 증가하는 거 하나 갖고 오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그러면 대칭 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커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의 대소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역함수라 한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얘도 똑같이 풀 거야.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역함수도. 됐죠? 자, 똑같이 풀 거예요. A가 B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러면 F 역함수 A와 F 역함수 B요. 얘 비교하려면 작은 거 넣으면 큰 게 된다고. 작은 거 넣으면 큰 게 돼요. 맞네, 니은번. 됐어? 디귿번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해보세요. 알겠죠? 역함수의 대소관계도 얘랑 똑같고요. 다를 바 없어요. 디귿번 해봐. 자, 1074번 보자. x가 1, 2, 3, 4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f라는 게 지금 x값이 1이고 2이면 x제곱이라는 값을 뱉을 거예요. 즉 f1은 1이고요. f2는 4라는 걸 알려준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요. fx값이 x값이 3, 4이면요. f3은요 3 플러스 a고요.
F4는요 4 플러스 A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F의 역함수 G가 존재해야 되거든. 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1, 2, 3, 4가 치역의 원소에 다 있어야 돼. 자, 1, 4는 있습니다. 2, 3이 없죠. 누가 2고 누가 3이거든요. 얘가 2고 얘가 3일 수밖에 없지 않냐? 똑같은 A에다가 더 작은 수 더하고 있는 게 더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얘가 2고요. 얘가 3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됐어? 자, A값 고정. 마일. 됐죠? 자, 그럼 끝났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 F1이요 1이고요. F2가요 4예요. F3이요 2고요. F4가요 3인 것까지 다 구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GX 가지고 놀 거야. 지금 GX 가지고 합성할 겁니다. 알겠죠? GX 가지고 합성할 거니까 G 좀 구해놓자. G1은요 1이에요. X랑 Y 바꾼 게 역함수죠? 그죠? 자, G2는 얼마예요? 3이요. 오케이? 자, G3은요? 4요. 맞아요? 자, G4는 2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 뭐 10번 합성하고 뭐 11번 합성하고 이거 찾으라는 그런 건데 규칙이 무조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G1X. G1X는요? 나 2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할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 맞출게요. G1의 2는요? 3입니다. 자, G2의 2는 G의 G1 2인 거죠. 이거 그대로 적었어요. X자리에 2 집어넣고 N자리에 1 집어넣어서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G의 3인 거죠. 자, G의 3은요? 4 나와요. 됐어? 자, G의 3의 2는요? G의 2의 2인 거거든. 그죠? N자리에 2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G의 2의 2가 4잖아. 그럼 G4랑 똑같아. 그럼 G4가 2예요 또. 됐어요? 그럼 G4의 2요. G4의 2라는 건 G의 G3의 2입니다. 그러면 G3의 2가 2니까 G2랑 똑같아요. 3 나와요. 반복되죠? 3, 4, 2가 반복돼요. 3, 4, 2, 3, 4, 2, 3, 4, 2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즉 GN이라는 게 3, 4, 2 이렇게 반복이 돼요. 계속 저 순서대로. 자, 그러면 10번째 거 뭐예요? 3이요. 그 다음에 11번째 거 4가 나오겠죠? 됐어요? A값 구했고요. 1075번. 자, S라는 게 있어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아니라 11의 배수네요.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N으로 정의했어요. N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N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자,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후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래? N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맞아, 11의 배수. 몇 개 안 나와. 좀 적어볼게. S라는 게 11, 22, 33, 44, 55, 66, 77, 88, 99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FN이라는 거 N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예요? 1이죠. 1이죠. 자, 그 다음에 22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요, 3이죠, 4죠, 0이죠. 그죠? 그리고 1, 2, 3, 4 또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봐봐. 0, 1, 2, 3, 4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X라는 집합에 이 S라는 집합에서요. 지금 S의 부분집합 X거든?
S라는 집합에서요. 내가 이렇게만 뽑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FN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X가요. 11, 33, 66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쳐보라고요.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거는요. 136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136이 아니라 131이요. 13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얘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려면 존재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요. 일단 나머지가 1인 것 좀 생각을 해보자. 11이나 6, 66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20이나 77 중에 하나 선택 좀 하면 되고요. 33이랑 88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44나 99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선택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1대1 등이 될 수가 없으니까. 혹은 55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중에서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1개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됐나요? 0, 1, 2, 3, 4죠? 역함수 존재해야 돼요. 0, 1, 2, 3, 4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끝. 됐나요? 이게 여기 C단계가 유독 그 집합이랑 많이 엮어놨더라고. 그럼 너네가 엄청 어려워해요. 함수 파트를 집합이랑 엮으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딱 이 1076번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들아, 역함수는 역연산이고요. 합성함수는요, 어떤 연산을 하냐에 따라서 좀 해석을 하면 되는데, 나랑 같이 공통수학 투를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런 거는 쉬워요. 보면 FGH라는 게 x에서 x-1로 가는 함수고, g라는 게 x에서 -2x로 가는 함수, h라는 게 x에서 x제곱으로 가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난 이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 연산으로 해석할 거예요. 연산으로요. 자, 그러면 f라는 연산은 뭐냐면 어떤 수 집어넣으면 빼기 1 되는 연산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수 집어넣으면 빼기 1 되는 연산. 자, g라는 함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2배 하는 연산. 알겠어? 자, h라는 것은요, 제곱하는 연산.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 g 합성 f 하래. g 합성 f라는 건 f에다가 g라는 연산을 씌운 거거든. 맞아? 자, f라는 얘에다가 g라는 연산을 씌울 거예요. g라는 연산을 씌운다는 건 -2배를 해버리겠다는 거야. 알겠어? 바로 나올 수 있지. 이해돼? 이렇게 좀 풀이를 하자. 자, f에다가도 마찬가지 f 합성 g도 g에다가 f라는 연산을 씌울 거예요. g라는 얘가 얘잖아요. 거기에 f라는 연산을 씌울 거야. f라는 연산은 빼기 1 하는 거잖아요. 끝. 됐어? 자, 마찬가지 g 합성 f 아까 구해놨죠? -2x -2요. 자, h라는 연산을 여기에 씌우는 거야. 알겠어? h라는 연산이 뭐였냐면 제곱하는 연산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그냥 제곱. 끝.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걸 통해서 지금 얘가 아니고요. 요 문제를 해석을 좀 해내려고 합니다. 자, y는 gx의 그래프와 x축면 y축으로 둘러싸인 거요. 결국은 나 gx 찾으란 소리예요. 알겠죠? gx 찾는 게 나의 목적. 자, 그러면 얘를 보고요. f에 4x 플러스 3이라는 게, f에 g에 4x 플러스 3이라는 걸 넣어버리면 x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맞죠? 자, f 자리에 그대로 얘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라는 연산 지금 2배하고 4 더하는 연산이죠? 요 모양에다 2배하고 4 더하면 돼요. 2배하고
4 더해요. 됐나요? 자, 그럼 G에 4x 플러스 3이라는 얘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지금. 됐어요? 여기서 너네 t로 치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거 좀 연산이 복잡하니까 한 번만 다시 갔다 올게, 얘들아. t로 치환하지 마세요. t로 치환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찾아볼게. 일단 우리는 몇 배를 제일 먼저 하거든, 연산을. 오케이? 그리고 그 배는 x의 개수에 맞게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x의 개수는 손대기가 어려워. 나중에 손대기가 어려운데 상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해서 손대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h를 통과해서 2x라는 얘를 뱉었지. 맞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마이너스 2배 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냐? 얘가 2x 마이너스 4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2x 마이너스 4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연산, 마이너스 3을 뱉었잖아. 그럼 나 두 번째 뭐 했어요? 맞아, 더하기 2를 한 거야. 그러면 hx라는 게 완성된 거야. hx라는 얘는 어떤 연산을 하는 얘냐면 2배,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는 연산을 하는 얘인 거야. 알겠어? 막 치환하고 막 하지 마세요. 알겠죠? 대부분 치환으로 풀었다고 푼 친구들. 자, 그러면요, 얘는 연산이 조금 복잡해요. 자, 봐봐. 내가 4x 플러스 3이라는 얘를 넣었더니 2분의 1x를 뱉었어. 일단 뭐 먼저 할래? 맞아. 여기에 8분의 1배를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산. 그치? 자, 8분의 1배를 하게 되면 2분의 1x 플러스 8분의 3이 되어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있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6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한 거야? 그렇지. 빼기 8분의 19를 한 거야. 두 번째, 빼기 8분의 19를 한 거예요. 그게 gx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합성함수 연산이 이렇게 해라. t로 치환하고 계산하다가 실수해갖고 틀리지 말고. 오케이? 머리는 계속 써야지 된다. 꼭 이렇게 연산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충분히 너네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패스. 여기까지. 숙제 적어가요. 아, 나 함수 좀 덜 푼 친구들아, 이쪽 페이지 다시 좀 풀어. 이쪽 페이지부터 좀 푸세요. 아마 다 많이 못 풀었을 거야. 이쪽 페이지부터요. 네, 182쪽까지만 좀 해와라. 한번 자르자. 182쪽까지만 좀 해오세요. 이게 유리함수가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 그래서 182쪽까지 좀 시간을 투자를 좀 해서 해오도록 하시고요. 165쪽부터 182쪽이다.